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간 살아온 삶이 남달랐다는 걸 깨달은 윤 씨. 그녀가 기억하는 엄마는 따뜻한 품 한 번 내주기는커녕 모진 말과 손찌검을 날리는 모습뿐. 윤 씨는 그저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을 구실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이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던 무렵에는 아버지마저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면서 윤 씨는 생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야 했고 엄마의 폭력마저 날로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결국 맨몸으로 야반 도주까지 했지만 번번이 집이며 직장이며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는 통에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했다는 윤 씨. 지금도 주위를 맴돌면서 부양 의무를 주장하는 엄마를 윤 씨가 정말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도 직접 제보를 받은 사연입니다. 네, 제보자는 20대 후반이고요. 유년 시절 내내 기억이 있는 순간은 늘 어머니의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례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문제 하나를 틀리면요. 엄마가 바늘로 제보자의 몸을 찌르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때까지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본인 화가 나는 일 있으면 딸한테 푸는 건 당연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때리는 폭력은 당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무슨 소리? 자, 그나마 의지하는 게 아빠였다는데 이혼을 했다고요, 초등학교 때. 네, 일단 제보자의 어린 기억에 의하면 초등학교 때 어느 날부터 모르는 아저씨가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뭐 사주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결국 어머니 외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 아저씨는 외도남, 그렇죠, 외도남, 맞습니다. 상간남. 하지만 엄마는 제보자한테 그 아빠가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까 내가 희생해서 저 집으로 시집 가는 거다. 너희 잘 살려주기 위해서 아빠랑 어깨동무하면서 협의 이혼했다. 나쁘지 않게 이혼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뭐 친권 양육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집에 있다가 결국 딸은 엄마가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본인이 거의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어머니 손에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자, 아빠랑 살겠다는 딸을 굳이 그냥 끌고 가더니 이제는 양육비를 오로지 양육비로 데리고 갔는 거예요. 그럼 양육비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양육비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시로 전화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양육비를 남편한테 좀 받았을 때 그 딸이 아빠한테 양육비 받았잖아. 이번에는 전화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 이제 부인이 하는 말이 남자는 언제 마음이 돌아설지 모른다. 있을 때 많이 끌고 놓아야 된다. 더 타오지 못했는데 왜 네가 아빠 편을 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아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열어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야, 양육비 보낼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를 때릴 테니까 양육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소장님. 제가 처음에 이 사연 제보를 처음 읽었는데 아니, 이게 진짜 엄마가 맞다고요? 저 네. 계속 몇 번을 읽어봤어요. 진짜인가 싶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엄마는 아니죠. 하지만 아동 학대 케이스들을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런 엄마의 양상을 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인의 안위나 안녕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아, 지금 뭐 이 제보자께서 굉장히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폭력은 맞는 거는 이골이 날 정도지만 언어 폭력은 더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버스를 탔다가 성추행을 당했대요. 너무 놀라죠, 중학생이니까. 그때 막 연락을 아빠한테도 했는데 아빠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괜찮냐 그러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를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먼저 다가간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빌미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꾸짖더니 나중에 이제 그게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하고 나니까 그때 아주 잘했다 신고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해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자로 태어나서 너는 왜 쌤을 못하니? 다른 집 애들은 집안에 보탬이 되는 일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뭔지는 모르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딸한테 너 클럽이라도 좀 가서 놀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여자인 딸을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 때가 되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요? 네, 당시에 아버지가 산재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당연히 산재보험금이 나오겠죠. 예. 나왔는데 이제 일단은 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법정 상속분으로는 이분입니다. 따님이에요.
왜냐면 아내랑은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딸이 미성년자니까 예.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어쨌건 엄마가 아이고. 법정 관리니까 엄마에게 가게 된 겁니다. 성추행 당한 딸한테 네가 먼저 네. 당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이 침몰하는 이 사람한테. 산재보험금을 가지고 엄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하고 그런데도 제보자의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양육비를 더 받을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친모는 고등학생인 딸한테 이제 돈 벌어라 이렇게 알바 같은 거 시켰다고 하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인이 사장으로 있는 뭐 한 예, 건축회사에 일자리를 부착한 뒤에 딸의 월급을 엄마 통장으로 딸 월급 받게 설정해 놓고 딸의 월급 모두 받아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집안에서 도망갔습니다. 야반도주 했습니다. 아, 무슨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사실은 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널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그랬는데 네가 그날따라 마침 뭐 웃으면서 들어와서 내가 생각을 접었다. 먹을 거에 이제 약 비슷하게 그런 걸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네가 그날 마침 웃으며 들어와서 내가 마음을 꽂혀놓고 열심히 살기로 하고 다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승희 의원님께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제보자는 결국 집을 나갑니다. 야반도주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귀신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내 몸에 나오니까 돈도 한 푼 없고 아무도 없고 친구 집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짐속을 들고 나왔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제출이라는 걸 받아보고 그러면서 그냥 무난하게 갚으면서 살았으면 됐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마다 쫓아와서 폐악질이랑 폐악질을 다 올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막 신고도 하면 지가 무슨 권한을 신고하냐면서 그 사람한테 막 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를 때린 것보다 사업장이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저는 뭐 됐다 돌려보내야줘서라 대신에 저한테는 오지 말아달라 이래서 막 각속을 쓰고 이랬어요. 뭘 달아놨던 GPS 같은 거 달아놨던 거예요? 뭐 엄마 본인 말로는 흥신소를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제보자가 친구 집에 머물면서 숨어 있는 상태로 그래도 회사에 취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업방해로 신고당한 적도 여러 번이었고 급기야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대부업체에 돈까지 빌리게 됐습니다. 몇 년을 도피하다시피 생활을 했고요. 정착도 못하고 지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지금 일하는 식당 사장은 이 사정을 다 알고 또 딱하게 여기고 있어서 엄마가 찾아오더라도 이 사람은 가끔씩 와서 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엄마가 생물학적으로만 엄마지 그냥 왼수인 거예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런 사람을 내가 부양을 해야 되겠냐고 묻고 계십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있습니다. 좀 황당하시죠? 저걸 모시고 살라고요? 네. 뭐 자녀를 버리고 30년 만에 나타나서 뭐 사망보험 타간 엄마 뭐 이런 기사들도 종종 보셨을 텐데. 근데 다만 이 부양 의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콩을 한쪽에 있어도 나눠 먹어서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 그 1차적 부양 의무고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는 2차적 부양 의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을 때, 내가 쓰고 남을 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약간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근데 지금 이 사연자의 사연 상황으로 보면 부양 의무가 있는 것과 실제로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 건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혹여라도 소송을 당할 때 제출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부양료를 지불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예, 기본적으로 지금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녀의 입장, 지금 나와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어느 순간에 50년 만에 와서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네 엄마니까 그 있는 재산을 상속 재산을 내가 받아가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민법 부분에서 좀 잘못된 부분 고쳐서 그렇게 뜬금없이 나타났을 때 핏줄이라고 상속받고 뜬금없이 핏줄이라는
부인으로 엄마로서 어떤 역할도 못했는데 핏줄이라는 이유로 부양받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법으로 조금 이렇게 막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부양 의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정말 한 30초 안으로 좀 말씀 주십시오. 네, 지금도 이 딸은 엄마가 달라지길 그래서 용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일단 엄마가 안 변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에 엄마는 딸의 죄책감을 무기로 삼으실 거예요. 일단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우선이시고요. 내 마음이 편해지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셨을 때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네, 일단 김선자님 무슨 부양입니까? 오히려 아버지 사망보험금 돌려받으셔야죠 하셨고요. 프렌치불독 모모님 제보자 한번 안아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냥냥님 엄마한테 딸은 돈줄이자 화풀이 대상이었네요 하셨습니다. 야, 이런 친모도 있습니다. 이런 친모한테 당신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내 새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분명히 이런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